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ISA 만기 금액을 별 생각 없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다면 수수료 폭탄을 맞을 뻔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쏟으며 알게 된 팁으로 수수료도 아끼고 오히려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ISA 만기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한번 보셔서 저처럼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ISA 계좌 해지에 앞서 3년간의 투자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SA 계좌 3년간 누적 수익률 8.4%, 통상 손익은 470만 원이며 세금은 25만 원입니다. 제 첫 번째 ISA 계좌 투자는 수익률도 절세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배당주 위주 투자와 커버드콜 투자였습니다. ISA 계좌의 특성만 생각해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 수익률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ISA 계좌 투자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종목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만기된 ISA 계좌를 이전하며 알게 된 첫 번째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된 ISA 계좌의 증권사와 이전할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증권사가 달라도 됩니다. 제 투자 계획은 기존 연금 계좌와 ISA 이전한 금액을 분리하여 새로운 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만기된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의 이전은 같은 증권사로만 되는 줄 알고 KB금융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새로 개설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수수료는 0.005%로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연금계좌는 0.19%였습니다. 계좌 수수료 혜택이 주민번호당 한 개의 계좌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한 금액인 5,600만 원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기존 계좌에서 거래한다면 2,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새로운 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약 10만 6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ISA 계좌 이전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50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수수료는 꽤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제 기존 계좌에 ISA 만기 금액을 모두 이전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기존 계좌는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5년간 투자하여 적립식, 기계식 투자의 장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계좌라 수익률을 훼손하기가 싫었습니다. 가끔씩 투자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계좌를 나누어서 이전할 계획이시라면 이렇게 새로 만드는 계좌의 수수료 혜택을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금액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매수와 매도가 잦은 분이라면 이러한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만기된 ISA 계좌의 금액을 다른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옮긴다면 세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신규 개설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증권에서 신규로 개설하여 수수료 0.01%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연금 계좌와 새로운 연금 계좌의 계좌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방법대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순 납입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타 증권사 ISA 계좌에서 만기된 자금을 옮기게 되면 순 납입 금액을 2배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을 이전하고 1억으로 인정받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수료 혜택도 받고 연금 계좌도 2개 운영할 수 있고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모르고 기존 사용하던 KB증권의 새로운 연금 계좌로 옮겼다면 많이 아쉬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3년에 한 번 있을 ISA 계좌의 만기 때 이러한 점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 이후 해지된 ISA 계좌는 입출금 통장과 같습니다. 저는 만기된 ISA 계좌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 신청한다면 만기된 금액 전부를 이전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기 해지 과정을 겪어보니 그냥 ISA 계좌가 해지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입출금 통장과 똑같은 계좌가 되었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기 금액이 5,600만 원이고 연금 계좌로 3천만 원, ISA 계좌로 2천만 원, 입출금 통장으로 600만 원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해지한 과정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SA 계좌 만기 해지를 상담원에게 신청합니다. 두 번째, 승인 이후 ISA 계좌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ISA 계좌가 입출금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ISA 계좌를 바로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 잔액 중 2천만 원을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한 후 이체 나머지 입출금 통장에 600만 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금 계좌로 이전할 금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권사 상담을 통해 원하는 금액인 3천만 원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만기된 ISA 계좌의 증권사와 새로 만든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증권사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해지한 ISA 계좌 금액을 새로운 증권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걱정됐었는데요. ISA 계좌에서 해지한 금액은 전 증권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늘어나고 해지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입출금 통장에서 이체하듯이 3천만 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액이 영원이 된 기존 ISA 계좌를 해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KB금융의 경우 계좌 해지 모바일 링크를 줘서 버튼 한 번으로 바로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KB금융 기준으로 간략히 표현했는데 다른 증권사는 조금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5,600만 원을 모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금 이전 신청을 할 때 계좌 잔액을 모두 이전하겠다고 불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3,800만 원, 새 계좌 5,600만 원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만 9,400만 원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 만든 이 연금 계좌에서는 파킹형 ETF를 조금씩 매도하면서 지수형 ETF를 5대5 비율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 두 개의 계좌로 연금 계좌 과세이연 및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과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ISA 계좌 만기 이후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많아서 이걸 과연 실제로 몇 명이나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ISA 계좌 64%가 1만 원 이하의 깡통 계좌라고 합니다. ISA 계좌가 없는 분들은 더 많을 것이고 1만 원 이하의 계좌가 64%라면 실제로 만기가 다가온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해지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머니스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